자, 연산자는 그냥 넘어갈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배울 것 중에서는. 요게 중요하니까 요걸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예요. 벡터라는 거는 값들을 모아놓는 한 행 또는 한 열입니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열로 인식하죠? 아니, 행으로 인식하죠? 행으로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엑셀에 저장하면 열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성별 그러면 밑으로 저장되지, 가로로 저장되지가 않고, 보통 세로로 다 저장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오게 될 겁니다. 갖고 와서 이제 뿌려줄 때는 이제 행으로 아마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행열입니다. 행열이라는 건 뭐냐면 행과 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엑셀하고 똑같죠? 걔를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배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 배열은 가로, 세로에 여러 개 더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도 이렇게 써 있는데 잘 모르겠죠. 이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여기 보면 이거 다른 데서 제가 이제 캡처해 갖고 온 건데 색깔이 데이터형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하고 행렬하고 배열까지는 뭐냐면 같은 색깔들끼리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논리형이다 그러면 논리형을 같이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형. 아니면 숫자형이다 그러면 숫자가 숫자하고 돼 있어요. 숫자 문자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행렬은 숫자면 숫자로 다 통일. 근데 가로, 세로가 다 숫자로 돼 있는 거. 배열은 이렇게 돼 있는 가로, 세로를 여러 겹 묶어져 있는 거. 이거를 배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냐? 여기까지는 보통 같은 데이터형으로만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다 보면 같은 데이터형으로 거의 안 묶여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하면 키도 있고요, 몸무게도 있고요, 성별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는 이거를 거의 안 쓰고요. 얘를 씁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돼요? 종류가 다른 것들을 여러 개 동시에 섞어서 쓰죠. 얘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씁니다. 통계 분석할 때는 거의 안 씁니다. 나중에 이제 수학할 때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던 행렬 이런 거 계산할 때 많이 쓰고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할 때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뉴럴 네트워크 계산하거나 할 때는 행렬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럴 때 쓰지 통계에서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거의 안 쓸 겁니다. 행렬이든 배열이든 많이 안 쓸 거고요. 그래서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제 데이터들을 묶어놓고 같이 숫자형, 문자형을 모아놓고 같이 쓰는 거니까 얘를 쓰고 벡터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 갖고 와서 계산해야 되니까 벡터랑 이 두 가지를 거의 쓸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시면 되는데 여기 하나가 빠졌나요? 리스트는 얘랑을 같이 막 섞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를 쓰는 건데 리스트는 또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거의 벡터하고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가지를 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스칼라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스칼라라는 거는 뭐냐면은 값이 하나가 존재할 때를 이제 스칼라라고 불러요. 아까 전에처럼 값을 하나만 딱 지정해서 넣을 때, 그건 많이 안 쓰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벡터하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는 해봤죠? 다? 조금 전에? 벡터는 중요한 게 뭐예요? C로 코딩 되는 거예요. C로. 앞에 C라고 선언해 줘야지만 벡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죠? 분명히 써놨죠? 아까 전에? 에러 난다고 분명히 써놨죠?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행렬은 가로, 세로가 똑같아야 되는데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로 돼야 돼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매트릭스라는 거를.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실제로는 안 쓸 거니까 그냥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벡터는 다 해봤죠? 지금 아까 전에 C로 하는 거는 다 해봤으니까. 매트릭스니까 M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M이라는 변수에, 여기에, 이렇게까지 해봅시다. M이라는 거에 값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안 하고 1, 땡땡하고 12 하면 연속으로 자기가 알아서 숫자를 1씩 증가해 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M이라는 게 보이시죠? 만들어졌어요, 밑에. 변수를 저장해 놨는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M 이렇게 해주고 엔터 치면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저장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저장해 놓고 항상 확인하고 저장하고 확인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거를 이제 가로 세로로 저장해 볼게요. 매트릭스 하면은 이렇게 뜨죠? 명령어가 뜨니까 이렇게 해서 치면 돼요. 해놓고 M이라는 값으로 저장하는데 M을 뿌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4. 로우가 뭐예요? 행이죠, 행. 열은 컬럼입니다. 즉, 가로는 로라고 부르고요. 가로, 세로가 컬, COL이라고 불러요. 지금 뭐냐면은 행을 4개로 자르라는 거예요. 4개씩 잘라서 저장해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뿌려볼게요. 어떻게 돼요? 옆에 1, 2, 3, 4 돼 있죠? 1행 1열, 1행 2열. 오른쪽에는 컴마 다음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저장돼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 저장 안 한 거예요.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만 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R을 종료하면은 저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저장해도 얘가 안 됩니다. 아직 저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나중에 얘네들은 다 없어집니다. 자, 매트릭스고요. 두 번째는 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배열은 똑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2행 3열 그거를 4개를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자, 배열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 개념입니다. 배열은 가로 곱하기 세로에 위에 3개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얘가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얘는 그걸 몇 개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거죠. 그래서 가로 2개, 세로 3개 됐죠? 얘를 몇 개를 만들어라? 4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위에 보면 이거죠. 가로, 세로, 그 다음에 1이 그 중에 첫 번째 거. 자, 가로, 세로 2개씩 두 번째 거.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배열의 의미입니다. 자, 행렬은 하나, 가로, 세로가 하나죠? 2행 3열이면 어떻게 돼요? 2행, 자, 요거가 뭐예요? 요게 행렬, 벡터, 행렬. 이해됐죠? 얘를 여러 개 뒤에 또 쓰고 싶어요. 얘를 또 하나 더 만들고 싶어. 똑같은 거를. 값은 틀린 거예요. 틀린데 배열을 여러 개의 배열을 동시에 같이 관리해주고 싶은 거예요. 배열이 여러 개. 그럴 때 쓰는 게 행렬을 여러 개 관리해주고 싶은 거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는 행렬을 그거를 2개, 3개, 4개 묶어서 쓰는 거예요. 통계에서는 거의 많이 안 쓰는데 통계에서는 안 써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나중에 어떤 알고리즘 계산할 때, 복잡한 알고리즘을 계산할 때는 그 행렬만 가지고서는 가로, 세로만 갖고는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넣고 써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통계할 때 뭘 배웠냐면 뉴럴 네트워크 할 때 AI 배웠죠. AI 배울 때 그 컨번셔널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통계에서는 안 써요. 근데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개념들이에요. 실제로는 통계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많이. 나중에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서 이제 인공지능 배우고 할 때는 이제 이런 데이터 값들이 들어와서 처리해 주는 게 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쓰는 거예요. 모르면 안 배워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저런 게 있다라고만 배우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걸 고급으로 배울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행렬도 몰라도 되고요. 벡터, 한 열, 한 행, 한 열, 요거 하나씩 떼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보는 거. 요거는 이해했죠, 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